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 3.1 운동의 어떤 영향 중에 하나가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어떤 이제 지도부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됐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3.1 운동 이후에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 통합된 지도부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임시정부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임시정부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냥 하나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가들이 여러 지역에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각 지역별로 임시정부를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안에 국내 경성, 그러니까 경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이름 한성정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세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대한국민의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로 또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이제 이 민족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냐 이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내에 임시정부를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제 탄압이 너무 이제 거세기 때문에 국외에 만들자. 그 다음에 서양 열강과 그러니까 외교 활동하기 쉬운 상하이에다가 만들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이 상하이는 당시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 시대부터 아니 지금도 이제 청나라죠.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에 보면 여기 상하이에 그 외국의 공사관들이 이제 계속 있었단 말이죠.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 정동처럼 옛날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외국 공사관들과 어떤 이제 외교 활동 이런 걸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거고, 상하이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 만들어졌고요. 일단 이 임시정부잖아, 어쨌든요. 자, 체제는 우리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 같은 얘기고요. 자, 우리 또 대통령제를 이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는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는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었고요. 뽑혔고요. 그러니까 그네들끼리 이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도 만들어요. 그래서 상권 분립, 그래서 뭐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명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정원, 여기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고요. 국무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 보는 곳, 법원이 이제 우리 지금 사법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런 명칭들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럼 어떤 활동을 했냐면, 자, 연통제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연통제 교통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임시정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식민지잖아요. 그럼 우리 한반도랑 계속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락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지방 곳곳에다가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임시정부에 연락하는 거야. 그걸 이제 연통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통국 부서에서 막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하면서 이제 정보 수집, 연락하는 막 그런 이제 담당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기구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공채로 예를 들어서 뭐 발행을 해, 뭐 100원 발행을 하면 이거를 이제 이 종이 쪼가리를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원 내고 사는 거예요. 사면 이 채권을 팔아가지고 이 돈 모을 거냐. 이걸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쓰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이 공채 산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이거 나 공채 옛날에 이거 샀다 라고 이제 제출을 하면, 그때 이제 다시 이거를 국가에서 돌려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공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공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고, 그거를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쓰고, 그 독립공채 산 사람들은 나중에 정부가 수립되면 이거를 이제 다시 그때 만들어진 정부한테 갖다 내면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어요. 우리 그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냐 이런 걸 이제 사람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독립운동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이제 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이제 외교 활동을 이제 보면은 파리 강화 회의에 민족 대표 김규식을 파견했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 3.1 운동할 때 배경 중에서 그 상하이에 그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견했어. 근데 임시정부에서도 지금 파견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한청년당 소속으로 김규식이 이제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규식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하고 나서 임시정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 그러니까 들어왔어. 임시정부 쪽으로. 김규식이. 근데 김규식은 이 파리에서 그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파리 강화이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하고 나서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김규식이 지금 파리에서 막 여러 이제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처음에 갈 때는 신한청년당이었는데 도착하고 활동할 때 이제 임시정부 소속으로 바뀌어가지고 요 외교 활동에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공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사관, 미국의 이제 구미위원부라는 걸 만들고요. 그래서 이 구미위원부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런 독립운동 이런 거 이제 활동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제 분열을 해요. 우리도 보면은 국권 침탈 과정 그 배울 때 이 국권 침탈에 대해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크게 항일 운동하면 의병,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개몽 운동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실력을 기르자,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무력으로 의병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독립군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무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다시 국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애국개몽운동, 실력을 기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되게 좀 이제 외교론, 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외교로서 우리가 이제 독립하자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이 두 개의 세력이었어. 이 독립운동 활동하는 사람들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임시정부에서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 이승만은 대표적인, 이승만이 있죠.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이잖아. 이승만이 대표적인 외교론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대표적인 이제 이제 무장투쟁, 그러니까 뭐 이걸 다른 말로 또 무장투쟁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무기 들고 싸우자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크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이제 조금씩 마찰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독립운동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법에 대한 이제 생각의 차이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이제 회의를 개최했어.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 결렬이 됐어요. 결국 이제 합의점을 이렇게 도출하지 못하고, 이제 대부분들은 이제 사람들 많이 떠나고, 이제 김구가 이제 남아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할 때까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김구 중심으로 해서 쭉 이끌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이제 의의를 보면, 자,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립되었다.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어떤 구시적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